네, 스승을 맞아서 직접 이 문화에서 수행하고 우리 선생님의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생님께 큰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아직도 몸 청춘인데 어느덧 이 환갑이 다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젊은 시절 이렇게 제일 궁금했던 게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저도 현대 학문을 하다 보니까 책 좀 안 읽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연정원에 오면 책 이야기를 안 해요. 호흡이 급하다고 그러죠. 호흡이. 이거 호흡이 급합니다. 뭐 중간에 얘기는 있습니다. 키워드만 가지면 이해가 됩니까? 현대에서 배워야 되는데 과학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려면 뭐 자격증도 좀 있어야 되고 전문가적인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호흡이 급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호흡 못하는 사람 계십니까? 호흡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 호흡 이게 뭐지 뭐 배운다 안 배운다 할 게 없고 사실 봉수단기를 봤는데 그 참 아름다운 한자가 있는데 저희도 우리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면 글자가 까만 게 글자고 뭐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산에 들고 가서 주장창 그 한 것만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조금씩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못했어요. 반론할 정도, 공부도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모를 때 아무 질문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어제 1시간 정도 자고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다른 날과 달리 이번 봉우 선생님 우리 스승의 날에는 뭔가 하나 나도 수행을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소풍 가기 전날 어떤 그 설레임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한일까 뭐 그런 것들이 같이 경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뇌과학과 조시법 저는 과학을 하면서 철저하게 과학을 했는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전통사상의 이 문학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한테도 우리 문화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좀 현대용으로 설명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던지기였습니다. 질문. 이게 우리의 뇌가 저는 배울 때 기억을 저장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주고 반응해서 기억이 두뇌에 저장이 된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가 무거워서 다니겠습니까? 기억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해마.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서 그럼 정답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설입니다.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전생 얘기를 하기가 쉽죠. 다른 데보다.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그건 내 세포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건 어디 있을까요? 어디인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브레인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는 선생님 문화에 다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이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을 찾아가는 주파수를 만드는 장치라면 어떨까? 어느 우주상에 우리가 과거 생생의 기억이 있는데 이 현생의 주파수가 우리 라디오 붙으면 이 주파수가 한번 찌직찌직하고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생의 기억을 하는데 뭐 술 한잔 먹고 나면 어제그제 기억도 안 나지 않습니까? 술 한잔 먹고 나면. 근데 어떤 날은 맑으면 옛날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다시 그건 맞으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정밀하게 맞춘다면 기억이 난다.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맞춘다면 과거도 전생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저희는 선생님한테 전생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답니다만은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브레인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안테나 장치라면 어떨까. 공학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내 머리를 밝게 해야 된다. 머리를 밝혀냈을 때 주파수 장치가 밝아지는 거죠. 원래 있는 우주의식, 내가 지금 배우고 익힌 지식이 아니라 원래 있는 우주의식을 공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이. 이게 뇌세포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쪽 왼쪽이 이게 뇌세포입니다. 저건 우주 허블로 찍은 우주 강경입니다. 너무나 닮았죠. 우주와 내가 너무 닮았다. 브레인이. 신경세포의 형성이 너무 닮았는데 우리 예컨대 보니까 인간이 소우주라는 얘기가 비로소 뭔지 몰라도 허물허물하게 이렇게 맥혀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현생의 기억은 내 세포.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이번 생에 기억이 만들어준 정보의 총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당신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억된 정보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이쪽 이 포인트가 보니 내가 찾을 수 있지만 우주 속에 있는 기억은 어떨까? 그래야지 현대인들한테 전생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성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상남도 교장 선생님 앞에 가면 거의 신발이 오듯이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 한 분만 바뀌면 우리 학생 100명, 1000명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냐니까 너무 여기가 지식내입니다. 내가 보라색으로 됐는데 너무 지식만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행복이 많이 먹는다고 행복할까?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아니더라 이거죠. 인간 본연이 뭐냐니까 내가 뭔가 조화를 이뤘을 때 그 조화 속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는데 인문학적으로 브레인적으로 보니까 내가 3층내로 돼 있더라고요. 피질내는 여기는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이 중간에 이게 변연계라는데 이 감정의 뇌예요. 요 밑에 이거는 우리가 원시뇌라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원시뇌라고 말을 쓰지 말아달랍니다. 근본뇌.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근본뇌. 근본뇌. 파충류뇌가 아닌 거죠. 요 위에는 다 죽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근본뇌를 다치면 바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일상의 행위가 지식의 뇌인데 이 지식의 뇌가 뇌 활동량에 보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사람이 이 30%의 뇌 활용에 전부를 바치다 보니까 많이 배울수록 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성교육 한다고 연 한 번 날리고 팽이 한 번 친다고 인성이 생깁니까? 절 한 번 연습한다고 인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 교육에서 보니까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아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돌출구. 그래서 보니까 감정의 영역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안 되더라 말이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굉장히 이성으로 판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이성이 아니고 감성으로 판단하는 걸 많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브랜드 있는 그 가방 뭐예요? 프라다 이런 거 제가 안 사봐서 잘 났습니다. 구찌 이런 거 써보셨네요. 구찌 이런 거 사실상 합리적인 가치로 하면 그거 사겠습니까? 3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가방 사시겠습니까? 그게 명품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덕화 교육이더라고요. 덕화. 이모시 30.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은 생물학적 환경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관계 얘기하실 때 이 참 체육의 육신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던데 이 신체의 중요성을 놓치서는 안 되는데 요즘 입시할 때 체육 첨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체력 공격이 다 떨어지는 형태가 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연정원 식구중에 공부자들이 나오면 3.2.1체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교육의 지표를 다시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식이 30%인데 이게 내 삶을 대변해 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 속에는 감정, 덕이 있어야죠. 덕하고. 사람은 덕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 조화에 이루는 이름이 옛글에 찾아보니까 중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중용이었구나. 다른 게 중용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어떤 나의 육신이 행복의 바로미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지나온 연구원 하나의 제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걸 처음으로 발표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스타 나타난 듯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뇌과학으로 해보니까 인간의 모든 정보는 이게 눈, 귀, 코, 입, 신체라는 데서 만들어져 올라오더라고요. 눈에서 보는 신체가 역할이 뭘까요? 보는 것. 귀로 하는 게 뭘까요? 듣는 것. 코로 하는 게 뭘까요? 냄새 맡는 것. 입으로 하는 것, 신체 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눈으로 관련된 학문이 미술이라든지 디자인 쪽 영역이 되더라고요. 귀로 하는 게 음악적 영역, 코로 하는 게 아로마 치료 영역, 기타 등등. 야,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학문화되었구나. 그래서 그 학문화된 이 정보, 원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들어서 어디 직결하냐니까 이게 내가 브레인이 나가 아니고 브레인은 나의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장기, 대장 장기더라고요. 브레인은 장기야, 장기. 브레인을 장기라고 딱 고정시키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 이 브레인을 누가 조종하죠? 그렇죠, 내가 조종하지. 그 내가 모르겠더라고. 이제 브레인은 생물학적으로 있는데 이 브레인은 내를 찾으니까 이게 마인드라는 글자를 비로소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인드, 여기까지가 동물학적 인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 동물학적 인간이 가령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플 땐 내만 처먹처먹하면 그는 짐승입니다. 여기서 배가 고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상대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생각 하나를 바꿀 때 인간의 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찰인사, 중간자적 인간이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그래서 모든 성인께서 이 경기에서 사람의 길을 가라고 여러 성경 현전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할 때 원초화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소화가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냥 외워버렸어요. 아, 이도 있고, 막 에고 있고, 슈퍼 에고 있고, 그러니까 외웠는데 가슴으로 안 녹았는데 어느 날 이 도표를 딱 그리니까 눈, 귀, 코, 입이 만들어주는 정보의 총화. 배가 고프다, 슬프다, 이런 정보의 총화가 이드더라. 이드. 나. 원초화. 짐승적인 것, 아주 원초. 원초가 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아가 뭐냐니까 이러한 정보가 모여서 만들어놓은 나의 생각, 내가 나라는 것. 이게 에고가 되더라고요. 에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낸 데가 생겼는데 이 에고를 탈피를 딱 하려고 하니까 초자, 아까 메타인지라고 한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초자, 슈퍼에고라는 게 딱 나오게 되니까 비로소 나가 육신을 가지고 브레인을 가졌지만 이 참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냐? 윤기, 코, 입, 신체가 만들어준 신호의 일각이다. 그 신호가 통합될 때 브레인이 되는 것이고 이 브레인이 밝으면 현생의 기억만 아니라 혹시 모르겠는데 과거의 기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생을 봤다 하면 서구에서는 그 무슨 얘기 하느냐 그렇게 지걸로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의식이라고 잡을 때 불교에 보면 우리 시부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식학을 배우면 아니비설신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다 놓아버린 거예요. 아니비설신, 의식, 말야식, 아뢰야식. 이 박수 한번 쳐주셔도 안 됩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야, 이거다 이거 도표로 그리고 나니까 그 불교의 그 유식학이 한 페이지에 다 녹아나더라 말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조물주님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놓은 문화의 후손이냐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눈, 귀, 코, 입. 이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한 글자예요.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보조 장치들은 두자, 세자들이 되는 거예요. 위장, 대장, 간장, 심장 다 그거는 보조 장치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한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신이 납니다. 이거 해볼 만하다. 근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마음의 작용이 이리 간다니까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교육의 체계를 잡는다면 정말 아시아를 호령할 수 있는 교육의 체계를 한번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거 내가 조금만 쌤보다 빨리 다서 내가 만들어서 완전히 턱커낼 건데 선생님께서 봉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놓았냐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알고 하자 하는 그 하나 아르마리가 있거든요. 그게 도다 말이에요. 도. 그 도를 알고 싶느냐? 그 아르마리 하나를 알고 싶을 때 그 알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 너이 배워야 돼. 가르치는 걸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동서남북이 없어요. 지상에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정신세계에는 농구공속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구공이 뱅글뱅글 도는데 거기 동이 서가 어디 있어요? 깜깜한 칠흑천지지. 그래서 이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정신공부는 스승이 없으면 거의 힘듭니다. 내가 어느 날 태백산에서 도 닦고 나왔다. 과연 그럴까? 야트만 산 하나 구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한테 얘기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내과학적으로 일합니다. 교육청에 가서 강의할 때 공부 못하는 머리가 있다. 조금 격하게 할게요. 경상도 사람이니까요. 돌대가리가 있더라. 돌대가리는 공부 꼭 시키려고 하지 마. 여러분 재미없는 공부 하루 8시간 하면 그거 고모입니다. 다른 거 시켜줘. 재미나는 거,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 배움이 너무 뭐냐니까 실천하는 팀이 있어야 돼. 실천하는 팀. 이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 의사가 의술을 배워가지고 돈 버는 데 써먹으면 그 하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 배움이 사회에 봉사하게 될 때 지음이 된다. 야, 나는 이 글귀를 읽는 순간에 세상에 이렇게 명명한 글귀가 없다. 글자에도 무게가 있다면 이렇게 무거운 글귀가 없다. 이렇게 빛나는 보석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내 이번 세상에 왔을 때 묵고 살라고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묵고 살라고 온 거 아닌 것 같고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묵고 사는 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홈플러스에 가서 시식용만 먹으면 3개월은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뭐로 나왔습니까?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짐승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소나 개, 돼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이왕 사람으로 나온 거 뭐야? 뭐 하나 짓고 가자. 돌려주고 가자 말이지. 아, 돌려주고 가려니까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어요.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니까 배우러 다녀야죠. 누구한테 정확하게 배워야죠. 배우려 하니까 뭡니까? 가르침이 있어야죠. 가르침을 따르려니까 뭡니까? 하늘과 같은 맑음이 있어야 돼요. 맑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 파일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 누가 우리 파일이 지금 바뀌었는데 다시 조금 바꿔주려 수정을 했는데 누가 이거 우리 성준은 이 파일 아니고 잠시만 이걸 제가 수정했는데 이게 우리 저 공부 대계로 이렇게 우리 공부 강령으로 새로운 걸 하나 해주세요. 수정을 했는데 과거 파일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파일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파일을 이거 끄고 예, 이거 저 파일 좀 바꿀 동안 제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학행작 이게 있는 게 나는 우리 교육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딱 우리나라 이게 교육 강령이 돼야 됩니다. 교육 강령.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아직까지 입신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저기 스님 나라의 일을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대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저런 분의 인연으로 이런 이야기들이나 우리 할 수 있는 진짜 기관들이 나오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학 바뀌기 새로운 다운받아야죠. 도교학 행작 이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이 이정표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니까 편하시죠? 네.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뭡니까? 어디로 갈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데 아무리 지식을 배워도 행복하지가 않더란 말이죠. 이 행복하지 않는데 도교학행작이라는 그 지도를 보고 나니까 정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글자가 보석이처럼 빛나면 이런 글자가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요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제 새벽에 다시 고쳤습니다. 저거는 미리 중앙회가 들었고 어제 올라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홍익이란 말만 들먹이면 아주 그 귀신신화를 까먹는 소리처럼 여기는데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홍익 교육 강령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호흡을 산에서 이렇게 해보고 수행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게 다른 게 없더라. 삶과 죽음이 어디서 시작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이 어디서 시작하지? 나의 삶이 어디서 시작하지? 그래서 우리 배우 연기들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우리 숨을 내쉽니까? 들이십니까? 한번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내쉬고 죽어요? 한번 그럼 판단해 주십시오. 자, 내쉬고 죽는다 1번, 들이쉬고 죽는다 2번입니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노래 시키겠습니다. 오늘 막 정답입니다. 예, 예. 자, 어떻게 내쉬고 죽습니까? 들이마시고 죽는다. 우리가 이래 물으면 연기자들이 보통 보면 죽을 때 툭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응애 어떻게 하는가? 응애 한번 해보십시오. 숨이 나옵니까? 들어갑니까? 근데 착각을 했죠. 내가 숨을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뭐라 숨 터졌다 이러잖아요. 숨 터졌다. 우리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죠? 숨 거뒀다. 우린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얘기하면 확률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숨 거뒀다, 숨 내셨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똑똑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야, 우리 조상님들은 숨 터졌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한숨 내쉬고 마지막 돌아갈 때 뭐 한다고? 거둔단 말이죠. 마지막 처음 올 때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 호흡입니다. 마지막 거듭갈 때 내가 하는 일이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까 호흡이라 이거죠. 근데 지구상에 이 과학이 없었죠. 누가 이 과학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봉우 선생님. 네, 봉우 선생님. 그래서 이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산에 사는 얘기처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명의 현대인들이 따라올까? 그래서 호흡을 좀 더 이렇게 현대용어로 바꿀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번 생에 뭐로 나왔죠? 사람. 인간으로 나왔는데 우리 축생 아닙니다. 축생, 인생. 태어나서 죽을 동안에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호흡. 많은 호흡을 하다가 마지막에 갈 때 호흡. 그래서 인생지사 호흡지간이다. 부처님 말씀이 그냥 한 방에 녹아나는. 호흡지간이구나. 그래서 이 호가 같은 사이클로 가는데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제가 신경과학을 하다 보니까 호가 다루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예요. 부교감 신경계. 우리가 흡이 뭐냐니까 교감 신경계예요. 다시 말해서 교감 신경계는 내가 의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신경계의 작용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노래 잘하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전부 교감 신경계입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하루 종일 내가 일하고 났을 때 잔잔하게 남은 그걸 청소,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링 해주는 작업이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가 나의 생을 만드는 성격의 기질 요인입니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 그럼 신경계가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만 있는 게 아니죠.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가 어떻게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과 기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만드는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인디안 민족들은 손님이 오면 뭘 냈을까요? 자기 담뱃들을 줬다 이거죠. 담배를 피자인 게 아니고 너와 나의 호흡을 맞추자 이거죠. 호흡. 정말 위대한 문화죠. 그래서 이게 호흡이 긴 사람들은 담뱃대가 어떻습니까? 길었어요. 호흡이 짧은 상놈들은 어떻게 해요? 담뱃대가 짧았어요. 마더로서 영국에 이리 피는 놈들 그 전부 호흡 짧은 놈들이에요.
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호랑이도 담뱃대가 있다만 하잖아요. 호랑이 맛도 못한 놈들이 세계를 점령한다고. 걔네들이 지금 세계를 쓰니까 이렇게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를 제가 박사 논문에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박사 논문에 이걸 실었습니다. 호흡에 이런 거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까지만 하나도 그렇게 또 가슴에 솔직히 왔습니다. 그때도 억수로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은 게 뭐냐니까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가 낮과 달처럼 돼 있는데, 해와 달처럼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해 뜨는 지점이고 우리 어느 지점에 달 뜨는 지점이라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구별은 된단 말이에요. 봄, 가을이 구별을 정확하지 않아도 구별되듯이 이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에 내가 판단하는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성정이 기울어지는 거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정신병자들이 정신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보면 전부 신경계 언발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울증 신경계 언발랐습니다. 공황장애 신경계 언발랐습니다. ADHD 신경계 언발랐습니다. 모든 신경계 언발라서는 교감 신경계가 부교감 신경계가 균형을 잃었더라,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그냥 나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 밑에 누가 있죠? 영의정이 있습니다. 영의정은 우의정을 거니고 자의정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데 어떤 정신을 가진 나라에서 그 나라는 이 부국되는 정도가 달라지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색깔을 다른데 여기서부터 세계는 또 다른, 여러분이 좋아갖고 다음에 또 한 번 강의하자면 요 뒤세계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우리 왕의 세계,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인데 영의정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좌우신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왕에서 자의정이 무슨 역할을 하니까 법령이라든지 자의정이 우리 행정이라든지 규범을 잡는 거 합니다. 우리 자의정에서 뭐냐니까 교감신경계가 열심히 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다지는 게 교감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영의정이 합니다. 근데 이게 부교감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교감신경계는 날숨을 권장하고 있고 교감신경계는 들숨을 권장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용해도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신경이 제 얘기 아닙니다. 천군태요. 천군이 뭘까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군살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신경계, 그 신경계, 자율신경계 있고 우리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이 천군이 태행된다는 것은 자율신경에서 하고자 하는 욕심과 그것을 뒤치다거려주는 욕심, 집안으로 시작하는 남편과 아내, 이런 우주로 얘기하면 달과 태양, 이게 조화를 갖출 때 세상은 안정이 되겠죠. 이 영의정이죠. 이 영의정 밑에 보면 요 뭡니까? 예, 제게서 비밀이 있죠. 비로소 중추신경계 하늘에 응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께서 호흡이 급합니다. 책 좀 보면 안 됩니까? 호흡이 급합니다 했는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게 그렇게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호흡이 급하다는 걸 이제 머리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 드린 거는 천군태행이 백체종경이다. 온몸이 내 말을 잘 듣는 건 뭐냐? 신경계의 조화다. 신경계가 조화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해지면 주파수 채널이 아주 안테나가 펼쳐져요. 호흡은 C줄과 날줄입니다. C줄과 날줄이 촘촘하고 구리게 되면 뭐가 비칠까요? 주파수가 커지니까 허블 망원경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짝끔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반응경 좀 크게 만들어갖고 그때 공부해라고 하는 게 원상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또 원상법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희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스크린 좀 크게 가져. 우리 과학적 용어를 한다면. 그래서 그게 뭐냐, 옛글은 이렇게 썼지만 현대과학으로 한다면 신경계의 조화다. 하고자 하는 욕심과 하고자 하는 걸 받쳐줄 수 있는 그게 조화를 이룰 때 중용의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게 내과학을 하다 보니까 주파수를 잽니다. 뇌에 있는 게 사람의 뇌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요게 호흡을 준비하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언어로 침착하게 해라, 마음 편하게 먹어라, 안 됩니다. 그건 언어입니다. 뇌과학에서 볼 때 언어는 30%밖에 자신의 의견을 못 나타냅니다. 70%가 자신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파랗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호흡에 경계선을 갖추게 되고 집중하면 비로소 공부 재미가 나서 이렇게 12Hz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이 생기면서 말귀를 알아듣는 놈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면 이렇게 명경지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제 학생의 훈련 트레이닝에서 만든 아이입니다. 이 학생은 대학교 와서 필기 안 합니다. 쉬는 시간에 다 외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젊었을 때 공부를 참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하면 싹 외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도 호흡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머리 아니었을까? 이 머리. 본인은 알든 몰라든 됩니다. 그냥 호흡 열심히 해서 이 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게 유로피드백이라고 뇌파 훈련을 했습니다. 뇌파 훈련한 사람한테 호흡과 같이 겸하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로 제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니까 조식법을 통한 홍익 교육 철학이 뭐냐? 우리가 지덕체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지덕체 얘기하면 또 저 새마을운동 시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지식이 뭔지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덕이 뭔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고 체가 뭔지 행동으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제 글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그 비기죠. 도, 덤, 민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유학파에 의해서 희석돼 버렸지 않습니까? 도는 제명명하고 딱 떨어져 보고 덕은 제신민하고 민은 제지어지선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또렷한 경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할아버지께서 안 해주시면 제가 천년 안에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설 흘려주시고 가셔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 나니까 그래 도가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청년들한테는 입지를 가르치야 되는 영역이고 덕은 뭐냐? 홍익인재지. 내만 먹고 살라고 가지 말자 말이야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고 민은 뭡니까? 자기 성찰을 통한 기질변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왜 공부를 하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다 해서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공부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게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율곡 선생님이 저보다 몇 백년 전에 먼저 나와서 명문화 해놔버렸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재벌인데. 그런데 어쨌든 공부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공부할 재미가 나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 공부에는 이제 지치지 않겠다.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장입니다. 요게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 흔히 3억 대 1의 주인공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 3억 대 1의 확률을 뚫고 내오는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승리자입니다. 챔피언입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밝습니다. 어디 배워서 죽음과 경계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내가 가는 건데 내 세포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지감, 조식, 검촉을 배웠는데 왜 검촉을 이렇게 몰랐는데 내가 어떤 무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연결됩니다. 내가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꾼, 술 맞는 친구도 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연결되고 한 번 이것만 복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 생각대로 내가 연결되고 행동하는 대로 내가 자라고 말하는 대로 내가 형성된다. 왜 검촉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누가 시켜서 나쁜 짓 하나를 할까가 아니고 내 양심에 의해서 안 해야 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한 방에 안 되니까 꾸준히
실수해 가면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 할아버지 말씀에서 하나 나가 끼었더라고. 아 그거 가다 보면 내가 뭔가 또 이치를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내각에서 바라본 공부자의 행동 강령. 나는 이 공자님 말씀을 학교 다닐 때 저렇게 살면 바보아이가 이랬는데 이제 이 말귀를 조금 알아들을 마음의 깊이가 조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자. 얘가 아니면 듣지 말자.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비로소 글자가 이제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거 아닙니다. 호흡 못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큰 성공자를 참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과학을 하면서 이런 경계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일갑자 공력입니다. 60년 되면 일갑자라고 그러대요. 일갑자 공력을 가지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가집니다. 어쨌든 그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할아버지께서 이 지구상에 물려준 이 큰 공부를 좀 더 확신 가지고 힘차게 한 번 더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경솔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바람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